안녕하세요. 감성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입니다. 오늘은 한 여자의 가슴 아픈 고백을 대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창 밖에는 며칠째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민경씨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네요. 세상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지만 그 손가락질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녀의 이름은 민경입니다. 지금부터 민경씨의 사연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가진 아름다움이 축복이자 무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남자들의 시선, 그들의 찬사, 저를 향한 욕망. 저는 그 모든 걸 즐겼습니다. 여자라는 이름으로 제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싶었죠. 정복하고 싶었던 남자. 수많은 남자들이 제게 구애했지만 제 마음을 채워주진 못했어요. 그들은 너무 쉬웠거든요. 그러다 성일씨,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외모와 능력, 나이스한 매너까지 갖춘 남자였죠.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제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인기 많은 여자는 피곤해서 별로라는 그의 말이 제 승부욕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를 내 남자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저는 그가 좋아할 만한 여자로 제 자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짙은 화장 대신 연한 화장을 했죠. 결국 그는 제게 넘어왔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했던 고백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민경아, 넌 생각보다 괜찮은 여자야. 난 너의 순수함이 좋아. 저는 그 말을 나에게 중독되었다는 고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평생의 안식처, 제 손에 들어온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저를 원하지 않는 유일한 남자를 정복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다른 남자는 절대 보지 않겠다. 오직 성일씨, 이 남자에게만 집중하겠다. 과거의 민경은 죽었다고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로 조용히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꺼져버린 불꽃, 지워진 여자. 결혼 후 저는 정말 새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죽었다고 선언하듯 남자들을 홀리던 과감한 옷들은 전부 꺼내 재활용 의류함에 넣어버렸어요. 성일의 아내, 그 이름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따뜻했고 저는 정갈한 음식과 깨끗한 집으로 보답하며 제 다짐을 지켜나갔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어요. 결혼 후 첫 기념일, 저는 그를 위해 예전처럼 한껏 멋을 냈습니다. 연애할 때 그가 유일하게 괜찮네라고 말해줬던 원피스를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죠.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제 모습을 쓱 훑어보더니 말하더군요. 오늘 무슨 날이야? 기념일이네. 미안, 피곤해서. 외식 말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먹자. 그 옷 불편해 보이는데 갈아입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 설렘과 노력이 불편한 옷이라는 한마디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남편의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면 상황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와, 재수씨는 여전히 미인이시네요. 성일이 너복받았다. 라고 칭찬하면 남편은 제 어깨를 툭 치며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어요. 에이, 뭘 새삼스럽게. 이제 애 엄마 될 사람인데. 그만들 해라. 우리 와이프 부담스러워한다. 부담스럽다니요. 저는 그 시선과 칭찬이 목마르게 그리웠는데 말이죠. 남편의 그늘 아래 저는 더 이상 매력적인 여자 민경이 아니라 그저 성일의 아내라는 껍데기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저녁상을 가득 차리고 저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옷장 깊숙한 곳에 남겨뒀던 실크 슬립을 꺼내 입었습니다. 짙은 화장을 하고 향수까지 뿌렸죠.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가장 매혹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TV 리모컨부터 찾더군요. 자기야 왔어? 저녁. 너 배고프다. 근데 너 안 춥냐? 그러고 있다 감기 걸려. 얼른 밥이나 차려줘. 그는 단 한순간도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오직 밥 차려줄 아내만 있었을 뿐이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기대와 다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혼과 함께 잘라버렸던 과거의 제 모습이 악마처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봐, 이 집에서 넌 그냥 식모일 뿐이야. 너를 여자로 봐주는 남자는 밖에 널렸는데 왜 여기서 썩고 있는 거니? 남편의 무심함이 저를 구원했지만 이제 그 무심함은 제 영혼을 질식시키는 독이 되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처럼 저는 다시 저를 뜨겁게 갈망해줄 다른 남자의 시선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시선, 흔들리는 마음. 그 무렵 어머님이 너무 이른 나이에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옆동의 아버님과 시동생이 걱정되어 저는 제 집 드나들듯 아버님 댁을 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집, 그리고 적적함을 달래드릴 말동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성일 씨도 그런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버님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몸에 붙는 티셔츠 차림으로 허리를 숙여 청소할 때면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처음엔 착각이겠거니 외로우셔서 그러시겠거니 애써 외면했습니다. 민경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내가 어찌 살았을까요? 어느 날 반찬 그릇을 건네드리는데 아버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그저 고마움의 표시라고 하기엔 제 손을 쓸어내리는 그의 엄지손가락이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여자로서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무섭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짜릿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죠. 그날도 부엌에서 음식을 돕는데 제가 높은 곳에 예쁜 그릇을 꺼내려고 의자 위에 올라섰습니다. 몸을 쭉 뻗는 순간 의자가 살짝 흔들리며 제가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뒤에 서 계시던 아버님이 단단한 팔로 제 허리를 확 감싸 안으셨습니다. 제 등과 엉덩이가 그대로 아버님 품에 밀착되었죠. 괜찮으냐? 아버님의 거친 숨결이 귓가에 닿았어요. 놀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네, 아버님. 하고 몸을 빼려는데 저를 감은 팔에 힘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꽉 한 손은 제 허리를, 다른 한 손은 제 아랫배를 감싸며 저를 끌어안는 느낌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바라본 아버님의 눈은 짙은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끔찍하게도 짜릿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사라진 그 뜨거운 눈빛, 저를 여자로서 갈망하는 그 시선이 죽어가던 제 안의 여자를 다시 깨우고 있었으니까요. 아버님은 제 귓가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경아, 너에게서 죽은 내 어머니 처녀적 모습이 보이는구나. 내가 너무 외로운가 보구나. 그 한마디가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외로운 두 영혼의 위로야. 저는 며느리로서 아버님의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싶었고 동시에 한 명의 여자로서 이 남자의 갈망을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 두 마음이 제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그날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꺼뜨린 제 안의 여자를 아버님이 다시 일깨워 주셨고 저는 어머님의 빈자리를 제 온몸으로 채워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정의 해소가 아니었어요.
여자와 남자로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결핍을 보듬어주는 슬프고도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과의 관계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의 비밀이자 구원이 되었습니다. 짜릿한 유희, 위험한 불장난. 아버님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제게 묘한 스릴과 함께 대담함을 주었습니다. 한 남자를 구원하고 있다는 성취감은 저를 오만하게 만들었죠. 그 무렵 제 삶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시동생 성호 씨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구직을 준비하면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더 위험하고 아슬아슬해졌습니다. 제가 아버님 댁에 갈 때마다 낮 시간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성호 씨와 마주쳐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그의 존재는 제게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우리 형은 진짜 복 받은 줄도 몰라요. 이런 미인을 두고 맨날 야근이라니. 아버님이 잠시 외출하신 틈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볼 때면 성호 씨는 노골적으로 제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그의 무릎이 제 허벅지에 슬쩍 닿아 떨어지기를 반복했고 제가 과일을 깎아 건네면 제 손가락까지 핥을듯이 과일을 받아먹었죠. 그때마다 느껴지는 젊은 남자의 뜨거운 숨결에 저도 모르게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아버님과의 관계가 무겁고 경건한 의식이었다면 성호 씨와의 스킨십은 짜릿하고 위험한 불장난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버지가 있는 바로 그 공간에서 아들과 벌이는 은밀한 장난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지방 출장, 아버님은 친구분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신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외로웠던 저는 성호 씨와 시시콜콜한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술이나 한잔할까요? 그의 메시지에 저는 망설임 없이 네, 좋아요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 집으로 성호를 불러들었죠.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어준 순간부터 모든 게 잘못되었죠.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하게 번들거렸습니다. 형수님, 이러고 있으니까 잡아먹고 싶을 만큼 예쁜 거 알아요. 그가 한 발짝 다가서며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순간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저를 현관문에 기댄 채 키스했을 때 저는 그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와인 향이 섞인 그의 숨결이 제 입안을 헤집었고 저는 정신없이 그를 받아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칠고 이기적인 키스였어요. 그는 저를 가볍게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제 실크 잠옷이 허벅지 위로 말려 올라가 맨살이 드러났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시선이 제 몸에 불을 지피는 것 같았죠. 남편과 함께 눕던 그 침대 위에서 저는 남편의 동생에게 제 모든 것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성호 씨는 제 몸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숭배하듯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과 입술이 닿는 곳마다 잠들어 있던 제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미친 듯이 탐했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끼어들 틈도 없었어요. 그의 안에서 저는 비로소 온전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 애타는 신음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위험한 쾌락은 제 영혼까지 잠식했고 저는 기꺼이 그에게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그 밤의 쾌락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날, 성호 씨와의 위험한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슬아슬한 스릴을 즐겼죠. 특히 아버님이 계시던 그 집, 그 공간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은 금지된 열매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동네 친구분들과 골프 치러 가신 대낮
우리는 마치 그 집이 우리 것인 양 거실 소파에서 서로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사랑해요. 성호 씨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를 간지럽혔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린 것은 삑삑 삐비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에 우리의 세상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그곳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아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 아버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버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손에 들려있던 골프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쿵하는 소리에 정신이 든 성호 씨가 황급히 제 몸에서 떨어졌고 저 역시 옷가지를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아버님의 첫마디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곧장 성호 씨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형수랑, 이 집에서, 내가 너희들을. 아버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성호 씨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성호 씨의 고개가 돌아갔지만 그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죠. 아버지야말로. 아버지는 깨끗하세요. 형수님이랑 아버지 두 분 사이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성호 씨의 폭탄 같은 발언에 아버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뭐라고? 그날 밤 제가 다 봤어요. 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형수님 모습. 아버지는 되고 저는 안 됩니까? 두 남자의 대립 속에서 저는 제 죄의 무게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습니다. 제 욕망이 한 가정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님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성호 씨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제 남편 성일 씨였습니다. 성일이냐? 나다. 지금 당장 이 집으로 와라. 내 마누라랑 내 동생 놈. 어서 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이 집안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 전화를 끝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남편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저에 대한 사랑이나 연민은 없었습니다. 오직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와 경멸만이 가득했죠. 남편은 제게 사람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울며 매달렸지만 제 눈물이 진심이냐는 그의 마지막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곳에서 아주 멀리 떠나왔어요. 성호 씨에게 남긴 긴 편지 한 장을 두고 산부자에게서 멀어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힘들게 얻었던 안식처, 제 손으로 이룬 가정을 모두 잃었다는 후회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저를 올감했던 모든 시선과 역할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민경 씨의 고백 잘 들으셨나요? 변명으로 들릴 수도 혹은 한 여자의 절규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죠. 어떤 이는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안타까워할 수도 있겠죠. 용기 내어 답답한 맘에 사연 보내주신 민경 씨에게 아무쪼록 앞날이 평안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감성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